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출발 성공 투자 후반부 이어갑니다. 어희재입니다. 안녕하세요. 이혜은입니다. 시간이 어느덧 이렇게 빨라서 상반기의 마지막 거래일이 됐네요.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오름세로 마무리했습니다. 글로벌 원샷 함께 확인해 보시죠. 3대 지수가 모두 오르면서 마무리를 했습니다만 상승폭 자체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0.3% 상승으로 그나마 가장 큰 상승 흐름을 그려줬고요. 간밤에 미국의 1분기 GDP 확정치가 발표가 됐습니다. 1.4%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2022년 상반기 이후에 최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지금 시장에서는 미국 경제가 안전하게 좀 착륙을 해야 되는 연착륙에 대한 이야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받아본 GDP 데이터, 일단 미국 경기 자체는 식어가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데이터를 받아보았다.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와 함께 이번 주는 국채 입찰이 상당히 많이 포진해 있는 한 주였습니다. 1,400억 달러 규모의 2년물, 5년물 입찰이 차례로 이루어졌고요. 간밤에는 440억 달러 규모의 7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습니다. 상당한 입찰 호조를 보이면서 국채 금리가 전반적으로 0.7%가량의 안정세를 찾아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큰 이벤트가 있죠. 오늘 오전 10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10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후보 첫 TV 토론이 CNN에서 방송이 될 예정인데요.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와 바이든 현 대통령 민주당 후보가 맞서면서 어떤 이야기들을 내놓느냐에 따라서 관련 섹터별로 약간의 등락률 보일 수 있다, 변동성 보일 수 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간밤에는 신규 실업 청구 건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23만 3천 건으로 발표가 되면서 소폭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평균 실업률을 상회하는 실업수당 청구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는 점에서 고용시장이 식어가고 있다라는 반증을 이 데이터에서도 찾아볼 수 있었다라는 점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장이 해석한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준 내에선 상당히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습니다. 보스틱 총재는 4분기에 들어서 1회 인하가 적절할 것 같다라는 발언 내놨고요. 보우먼 총재의 경우에는 인하가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심리를 차게 쉽게 만드는 모습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는 PC 물가지수 발표가 되니까요. 이 부분까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미국의 원유 재고가 늘어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중동발 리스크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WTI 원유 선물 1% 넘게 오름세 보이면서 82달러 바라보고 있다는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간밤에는 마이크론이 또 한 번 크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간외에서 실적 발표 이후에 나타냈던 하락분을 그대로 주가에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가이던스가 좀 아쉬웠고 시설 투자 비용이 좀 늘어난다라는 소식과 함께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라고 풀이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IB들에서는 목표가를 더 올려잡는 모습을 간밤에 많이 보여줬는데요. 최고 목표가 180달러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기로 하겠고 네이버 웹툰이 미국 나스닥에 성공적으로 안착을 했습니다. 상장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모습인데요. 10% 가까운 오름세 나타냈다라는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에 어제 국내 관련주들 특히 알테오젠 같은 기업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머크가 폐암 치료제 후보 물질에 있어서 FDA 허가 거부가 났다라는 소식과 함께 알테오젠이 조금 주가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내 애널리스트들도 빠르게 좀 대응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FDA 허가 거부의 이유가 제조 시설상의 문제였다라는 부분과 함께 알테오젠의 기술력과는 무관하다라는 코멘트들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낙관론과 신중론이 여전히 교차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PC 물가 데이터를 앞둔 시장의 심리는 신중론도 역시 가지고 가야만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거기다가 반도체 투심이 영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점도 역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물론 반도체 섹터가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만 대장격인 엔비디아가 마이크론의 하락과 함께 2% 가까운 낙폭을 보인 점이 역시 영향을 미쳤고요. 네드 데이비스에서는 현재 투심이 상당히 혼재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코멘트를 내놨고 LPL에서는 PC가 좋다면 7월까지도 긍정적인 흐름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코멘트 내놓고 있습니다. PC 어쨌거나 지금 현재 대기 모드입니다. 오늘 밤에 받아보게 될 텐데 여러 IB들에서
PC가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전망치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중간값은 헤드라인의 경우 월간 기준 0.01% 상승으로 상당히 둔화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것은 코어 PC 물가일 텐데 월간 기준으로 0.13% 상승, 연간 기준으로 2.6% 상승의 중앙값이 나와 있습니다. 전월 대비 상당히 수치가 많이 낮은 모습이기 때문에 이 시장의 기대치를 충족하는 PC 지수가 나오게 될지 그 부분이 관건이 되겠고요. 강세론과 약세론이 여기서도 맞붙고 있습니다. 강세론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APL에서 7월까지 긍정론 함께 펼치면서 PC가 일단 잘 나오는 것이 전제 조건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톰리는 대표적인 월가의 강세론자 중에 한 명이죠. 물가 하락을 확인을 하면서 증시는 랠리를 이어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일단 물가가 잘 나올 것이다 라는 전제의 목소리가 좀 강한 느낌이 저희가 감지가 되죠. 약세론의 경우에는 에버코어 ISI에서 여러 가지 물가의 구성치들이 상당히 좀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치솟을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 상당히 조심스러운 입장 밝히고 있고요. 블랙록에선 또 이런 이야기합니다. 대선 TV 토론이 인플레이션이라던가 금리라던가 여러 가지 정책적인 면에서 상당히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변동성에 언제든지 유의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정부는 부채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이러한 부분들은 금리와 직결이 돼서 정책적인 부분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블랙록은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물가만 볼 것이 아니라 대선에서 어떤 이야기들이 오가는지 그리고 연준의 행보가 어떻게 될 것인지까지 복합적으로 체크를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마이크론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건 하락일까요? 아니면 빅 박앤세일일까요? 엇갈리는 심리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마이크론이 7.1%, 엔비디아 1.9%, 퀄컴, 브로드컴, TSMC까지 칩 제조 쪽과 관련이 된 기업들은 일제히 하락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의 하락폭은 0.6%에 그치는 모습이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칩 설계 쪽을 담당하고 있는 ARM이 1.3%, 장비 쪽도 주가가 전일 시간외 흐름에 이어서 역시 올랐습니다. 네트워크로 표방이 되는 아리스타 네트워크도 4%, 특히 AI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기업들이 크게 올랐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반도체 내에서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마이크론의 캐펙스 투자 확대가 결국에는 장비주라던가 여러 가지 기타 쪽에는 더 훈풍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해석이 미국 시장에서도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우리도 투자를 할 때 마이크론과 같은 주가가 좀 떨어진 기업들의 주목을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다음 순환매는 어느 쪽에서 반도체 내에서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을 가늠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투자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이크론에 대해서 월가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간밤에 월가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졌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JP모간이 기존에 $130의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었는데 간밤에 변경 후에 보시죠. $180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간밤 마이크론의 마감가는 $132 선이었다라는 것을 감안을 한다면 상당히 높은 목표가를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시티는 마이크론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의견을 꾸준히 내놓고 있는 IB 중에 한 곳인데요. 마이크론의 가이던스 컨센서스를 상당히 높게 잡으면서 마이크론이 가이던스를 내놨을 때 약간 실망스럽다라는 이야기가 들리게 한 주역이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시티는 $175의 목표가를 유지를 했는데 마이크론의 하락은 오히려 매수 기회다라는 코멘트를 함께 내놨습니다. 2025년까지 매출이라던가 이익률, EPS 성장세가 꾸준하게 이어질 것이면서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쪽에서의 가격 상승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내놨는데요. 똑같은 이야기를 내놓은 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습니다. 가격 상승을 동반한 메모리 시장에 강력한 사이클이 예상이 된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해야 되고 데이터 센터, 5G, 클라우드 여러 가지 하드웨어 쪽에서 다방면으로 마이크론의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된다라는 코멘트 내놨습니다.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의 목표가는 $170로 상향이 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소위 말해서 우리 기준으로 뭐 초졸에 해당하는 그러나 굉장한 투자 성과를 올리고 있는 미국의 레전드 트레이더로 불리는 마크 미너비니도 X글을 통해서 의견을 내놨습니다. 사실 본인은 6월 18일 마이크론은 이미 청산을 하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여전히 주시를 하고 있고 만약에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을 한다면 재진입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코멘트를 내놨으니까요. 마이크론을 보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이버 웹툰이 화려하게 나스닥 시장에 데뷔를 했습니다. 장중에 10% 넘게 오름세를 보여주기도 했고요. 시간외 흐름도 보시죠. 6.3% 추가적으로 상승 나와줍니다. 공모가 상단에서 공식적으로 데뷔를 했고 상장으로 인해서 가치가 약 29억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4조 원의 덩치를 갖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대표적으로 네이버, 대원미디어, DNC미디어, 미스터블루 같은 관련 주들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에도 상장을 하게 된 만큼 네이버 웹툰을 통해서 여러 가지 IP들이 형성이 되고 게임주라던가 또 다른 기타 콘텐츠주들로도 훈풍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 함께 체크해 보시면서 네이버 웹툰 관련주들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간밤 미증시는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마무리를 했는데 또 우리 시장에는 장중에 대선 토론이 또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상당한 변동성이 좀 있지 않을까 걱정도 됩니다. 네, 정책에 따른 변동성 어제 전력 그리고 신재생 쪽으로 일부 반영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셀온 변동성 다 감안하면서 이벤트 안에서의 우리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내가는지 오늘 표정 상당히 궁금합니다. 자, 반기 마지막 거래일 앞두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될지 어제 마지막 거래일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원샷입니다. 어제 양시장은 나란히 약세로 거래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오후장의 분위기를 오전, 오후로 나눠봤을 때 굉장히 좀 양분되는 분위기를 보였습니다. 코스피의 경우에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보이면서 오히려 막판으로 갈수록 비교적 선방하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코스닥의 경우에는 오전장에 반도체에서 나간 자금이 2차 전지로 가면서 선방했지만 이 자금들이 힘을 잃고 뒷심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국은 코스닥은 전강 후약, 코스피는 전약 후강의 패턴을 그리면서 양분된 분위기 안에서 서로의 표정이 많이 엇갈렸던 어제 분위기라고 살펴볼 수 있겠고요. 환율은 1,385원으로 막판에는 한 3원 정도 내리기는 했는데 여전히 최근에 꾸준히 높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1,380원대, 다시 한번 오전에는 1,390원대까지 진입하면서 고환율 구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이 어제도 거래소를 담아가는 모습, 5천억 원 넘는 매수세가 유입됐다는 점은 유의미해 보입니다. 어제 선방했던 쪽 체크해 본다면 전력 전선이 다시 한번 돌아왔죠.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망 수주 관련해서 미국 쪽으로 수주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 속에 세명전기, 재룡전기, 또 대원전선 같은 종목들이 그 전날에 이어서 추가적으로 강세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게다가 지금 미 대선 토론 오늘 이제 결전의 날이 될 텐데요. 디데이를 앞두고서 이 어느 쪽이 수혜를 받고 어느 쪽이 피해를 받는가 나눠 놓으면서 좀 시나리오를 보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통 분모가 있는 쪽은 역시 에너지입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 데이터 센터발로 전력망 수급난을 겪고 있는 관련한 에너지 쪽은 여러모로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거다라는 측면에서 어제 부각이 한 번 더 됐고요. 화장품 같은 경우에는 이 아마존 쪽에서 K-뷰티의 수출기를 지원한다라는 내용으로 한국콜마와 함께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인디 뷰티 브랜드들 중심으로 한 강세가 이어졌고요. CNC 인터내셔널이 어제 11%의 급등을, 코스메카 코리아가 5%의 강세를 보였습니다. 쉬었던 VT도 고개를 들었는데 최근 고공행진을 보여줬던 실리콘2 대장주의 경우에는 고점, 시가에서 고점을 만들어내면서 전강 후약의 패턴을 그리며 오히려 빠지는 움직임 나타내기도 했고요. 토니모리도 조정을 받았습니다. 양분된 분위기 안에서 잠시 후에 체크해 볼 거고요. 또 자동차와 IT는 엇갈렸습니다. 전차주의 분위기가 서로 차별화된 모습을 나타냈는데 자동차의 질주 계속되고 있습니다. 현대차 그룹주 중심으로 해서 배당 인도 소식 키워드로 작용하고 있고요. 반면에 미국의 마이크론이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 전날 시간의 거래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분분했던 가운데 반도체 표정도 조금 다르게 움직였죠. 저점에서 출발했던 반도체,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같은 종목들 낙폭을 많이 만회하면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간밤에도 마이크론이 한 번 더 흔들렸고 엔비디아도 쉬어가는 패턴을 보이면서 당분간 반도체 쪽으로 새로운 변곡점을 기다리는 동안 좀 쉬어가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들이 월가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시장은 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반도체가 없다면 또 한 번 흔들리지 않을까 하는 우려감이 커진 상황이었는데요. 어제 반도체 이 빅 이벤트,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특별한 이벤트가 없이 끝났던 이 흐름을 보고 지금 지수는 어떤 표정으로 흘러가고 있는가를 한 번 더 복귀해 봅니다. 반기 결산일이 오늘 디데이죠. 마지막 거래일에 코스피 2,800선 안착 가보자고 이렇게 저의 희망을 달아봤는데 사실상 지난주에 두 차례 2년 5개월 만에 연고점을 경신한 이후 코스피는 안착까지는 조금 힘에 붙여 보입니다. 3,000선은 또 욕심이었을까요? 6월 상반기 안에 그 역사를 쓰지는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오늘 한 번 더 기대를 걸어보고요. 어제까지 봤을 때 6월 1일부터 6월 27일 딱 한 거래일을 앞두고 이 6월 한 달 동안의 월간 상승률을 보니까요. 코스피가 비교적 단단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다우, 나스닥 많이 엇갈렸죠. 다우가 1%, 나스닥 6.7%, 대만이 8%가량 올라가면서 엔비디아, TSMC 중심으로 한 강세 펼쳐졌고요. 니케이 2%, 홍콩 항생과 중국 상해종합지수는 한 달 동안 약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는 그 안에서 5.6%가량의 상승률을 기록하면서 비교적 단단하게 견고한 상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국가별로 봤을 때에도 눈에 띄겠지만요. 엔비디아, TSMC 그리고 우리에겐 하이닉스, 한미반도체가 있죠. 이렇게 단단하지만 쏠려 있는 점은 다소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고요. 코스피와 코스닥의 극명한 월간 상승률도 이 같은 특징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16%, 현재 월간 수익이 참으로 아쉬운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현물과 선물 쪽으로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6월 담았다는 점은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5월 동안에 좀 우리 시장을 빠져나가는 움직임이 나왔는데 올해 동안의 22조 순매수, 선물로 치면 현물로 6월에 코스피는 한 4조 5천억 원 정도 담아가는 모습 확인됐고요. 선물 시장에서 계속 빠져나가는 흐름이 5월에 보였는데 6월 한 달 동안 한 6천억 원 정도의 순매수를 어제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FOMC 회의 이후에는 불안정성이 많이 좀 사그라들었음에도 불구하고 2,800선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점은 다소 좀 아쉽고요. 이 같은 흐름은 미국의 지표 불안, 유럽의 정치 리스크, 또 미국 대선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벤트를 앞둔 불확실성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움직임 안에서도 6월 한 달 동안 4조 5천억 원의 자금은 어디로 흘러들어갔는가? 한 달 동안의 외국인 순매수 1위부터 10위까지 놓고 봤을 때 섹터에는 꽤 이렇게 특별하게 개별적인 움직임이 아니라 섹터로 담아가는 특징이 아주 분명해 보였습니다. 반도체 몰아담았고요. 자동차, 전력기기, 그리고 LG그룹 바닥에서 샀습니다. 조선, 방산, 밸류업까지도 여전히 연간으로 담아가는 모습까지 고르게 확인됐습니다. 외국인의 취향은 연간으로 봤을 때 크게 흔들리지 않구나라는 키워드를 가져갈 수 있었고요. 여전히 수출 모멘텀 있는 쪽으로 실적이 찍히는 쪽으로는 외국인의 취향은 견고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렇게 비교적 단단하지만 쏠려있는 흐름 안에서도 여전히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는데요. 지금 환율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죠. 원달러 환율, FOMC 이후에는 확실히 약달러로 돌아서겠구나라는 시각을 뒤집어 엎고 엔화가 너무나 약해서 또 유로화가 너무나 약해서 강달러의 움직임은 한 달 내내 펼쳐진 상황입니다. 6월 첫날에 그러니까 5월 마지막 거래일에 1,384원으로 이제 마감이 됐는데요. 6월 어제 종가를 보면 환율 기준으로 1,385원입니다. 그러니까 내내 1,390원, 85원 이 범주 안에서의 등락을 보였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엔달러 환율 38년 만에 어제 최고치 찍으면서 170엔 선까지 돌파하는 거 아니야? 라는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슈퍼 엔저는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는 아시아 통화 가치 일제히 하락하는 측면에서도 좋지가 못하고요. 그리고 금융 불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BOJ 앞으로의 발표 그리고 일본 쪽에서 굉장히 소극적으로 당국이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바뀌어서 긴축으로 돌아서는 경우가 시장의 변곡점을 만들어낼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7월에 일본에서 발표될 실질 임금 당연히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 되겠고요. 유로화가 추가적으로 약세가 될지 여부는 6월 30일 이번 주에 프랑스의 조기 총선 반드시 확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주간 국채 발행 일정 이 부분은 견조하게 수요를 좀 확인하게 되면서 1, 2번이 앞으로 환율 안에서는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강달러는 이제 디폴트 옵션으로 갑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닝에 집중하며 실적 변동성이 커질 종목들 안에서의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6월에 담았던 반도체, 조선, 화장품, 자동차, 증권가에서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질주의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이 자동차 쪽으로 한 번 더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6월 26일 당잠사 시간에 전해드렸는데요. 현대차 그룹 3사에 대한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이제 40%를 돌파하면서 고공행진하고 있다 전해드렸습니다. 왜 이렇게 담는가 봤더니 이제 주주 환원책 발표될 거라서 또 인도 법인 IPO 하반기에 이뤄지게 되면 여기서 또 들어오는 자금이 있고 그리고 본업 최근 다울투자증권에서 40만 원 TP를 제시하고 있죠. 강달러의 우호적인 환경 속에 수출 호조를 기대하는 상황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대차는 29만 8천 원까지 가면서 사상 최고가 역사적으로 30만 원 돌파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이 부분을 뚫어낼지 하반기에 그 역사를 현대차가 쓰게 될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지금 리포트 하나 가져와 봤습니다. 메리츠증권에서 현대차 우선주에서 과거 삼성전자의 향기가 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현대차 우선주 매수 추천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지금 현대차 우선주 차트를 보고 계시는데요. 앞서 보신 게 보통주입니다. 현대차 사상 최고가 그리고 우선주 역시 다시 한번 최고가 움직임을 나타내면서 역사적인 고점 경신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지금 현대차 우선주가 보통주 대비 상대 주가 수익률이 연초에 한 18%까지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마이너스 10%로 확 바뀌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단순한데요. 작년 하반기부터 연말까지의 흐름을 봤을 때 기말 배당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선주가 아무래도 배당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때 우선주의 매력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이후에는 팔고 나가면서 보통주 쪽으로 쏠린 거죠. 그런데 리포트에서 내용을 보면 2013년, 14년 삼성전자 우선주랑 현대차 우선주가 많이 닮아 있어서 궤를 같이 그릴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 어땠냐면요. 2013년 초에 삼성전자 우선주가 보통주 주가 대비 한 비율이 55%였는데 한 1년 반, 2년 만에 88%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선주의 고공행진을 꼽고 있는 거죠. 그 배경이 뭐였나 봤더니 보통주에 대해서 주가 프리미엄을 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의결권이 굉장히 무용지물이다. 그래서 이 부분이 보통주 프리미엄을 줄 이유가 없다. 따라서 우선주 쪽으로 쏠려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거고요.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요. 그리고 가파르게 우선주 쪽으로 배당이 증가한 부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사주 매입 전격 발표가 또 있었는데 이게 결정의 한 방이 되면서 2014년부터 우선주가 꾸준히 고공행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발표 직후 11%의 급등. 이런 움직임을 봤을 때 현대차도 이 세 가지에 다 해당이 됩니다.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 오너 일가에서 갖고 있는 보통주 쪽의 의결권, 그러니까 이쪽의 지분율이 한 18%거든요. 근데 현대차는 30%입니다. 그러니까 다 자연스럽게 이 우선주가 저평가 받는 부분은 해소가 돼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우선주의 배당금도 3,100원에서 13,100원까지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금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요. 마지막으로 자사주의 매입 전격 발표. 이 부분이 결정의 한 방이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지금 배당 성향이 작년 기준으로 현대차가 한 25%고요. 자사주 1% 소각하겠다라는 내용까지가 연초에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8월에 CEO 인베스터 데이가 있잖아요. 여기서 중장기 주주 환원책에 대해서 더 확대된, 더 강화된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만큼 배당금도 두둑하고요. 그런 측면을 감안해 봤을 때 올해 예상 현대차 우선주의 배당 수익률은 7.5%로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우선주에 대해서 더 베팅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측면을 꼽고 있고요. 현대차와 현대차 우선주 YTD로 46%, 64% 각각의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도 여전히 현대차 우선주, 하반기에 주주 환원책에 대한 메리트가 부각될 경우에는 강세 움직임 뛸 수 있다. 따라서 현대차 그룹주, 보통주의 이 질주 환경에 우선주까지 더해가면서 오름세를 보일 경우 움직임을 기대할 수 있다는 내용 다시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개장 중계에서 이 같은 내용들 반영하며 움직일지 6월 마지막 거래의 전략 살펴드리겠습니다. 당잠사였습니다.